이제는요 UX에 대한 정의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제 UX 정의는요. 그러니까 UX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한 거죠, 이제는요. 정의. 그럼 뭐냐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목표. 목표는요 최적의 경험이에요. 최적의 경험이죠. 그 최적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UI와 UX를 갖고 있는 거예요. 총 전체적인 경험이에요. 영화를 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화를 봤는데 마치 3시간짜리 영화가 마치 30분밖에 안 본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기대 이상을 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총체적인 경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 경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영화에서요 장면 그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UI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단위별 만족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서비스에 들어갔을 때 내가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도를 놓으면 최적의 경험인데 이 최적의 경험을 얻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과업들 있잖아요. 과업들이 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UX에 대한 정의는 목표는요 최적의 경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유저가 느끼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브랜드 이미지 될 수가 있고 컨텐츠의 만족도 될 수가 있고 UI의 만족도 될 수가 있고 모든 전반적인 만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바로 그걸 최적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있을 때 되게 기분 좋은 날 있잖아요. 뭔가 어떤 피를 받아서 그쵸? 남자친구들한테 무슨 뭐 선물 받든지 뭐 하여튼 그런 되게 좋은 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최적의 경험이거든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뭔가 나왔던 부분들. 자, 그게 UX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뭐냐면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서요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참여시키고 이 사용자가 사용하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요 상호작용이 갖춰야 돼요. 이 세 가지 최소한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UX라는 개념이거든요. 사용자가 참여시켜서 뭘 원하는지, 니즈가 뭔지, 뭘 기대하는지 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이용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해보면서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사용자가 불편한 거, 사용자가 기대하는 바를 찾아내가지고요. 그래서 그 기대하는 바를 우리는 상호작용, 인테그레이션으로 우리는 그걸 구현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되면 목표는 바로 최적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다. 그 지금 웹기획은 UX를 할 수 없는 게 일단 사용자를 안 만나요. 사용자 우리 서비스 이용하는 것을 관찰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용자의 경험을 우리는 화면에 안 담아요. 그러니까 즉 사용자를 참여를 안 시켜요. 웹기획자가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나는 전문가다 보니까 내가 직접 분석할 거야. 그래서 내가 분석한 걸 기반으로 내가 화면을 그려낼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웹기획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론이다라는 거죠. 사용자를 만나면 UX, 사용자를 만나지 않으면 그냥 웹기획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재직자들 대상으로 교육하거든요. 사이트를 만들 때 사용자를 만나는 케이스들은 10%도 안 돼요. 아직도요. 90%는 그냥 자기의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바로 기획을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직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들은 만족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것은 왜냐? 바로 요거가 있으면요, 요게 있으면요, 논리를 펼칠 수가 있어요. 이 논리가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바로 요게 사용자의 최적의 경험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면을 그리잖아요. 내가 화면을 그리면요, 이거 설득을 다 시켜야 돼요. 지적질 당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웹기획 전문가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보드를 만들잖아요.
마지막에 올라갈 때까지 거의 95%가 안 바뀌어야 돼요. 그게 전문가예요. 그런데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뀝니다. 왜냐? 프로토타입 만들잖아요. 테스트하면 많이 바뀌거든요. 유저들한테 하더라도요. 그러면 우리가 유저를 조사를 할 때는요, 이런 유저를 만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문서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처음에 우리가 클라이언트 만났을 때는 거의 안 바뀌어요. 왜? 실무자의 의견들이 화면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위에 있는 급 있죠. 과장부로 가게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지적질이 들어오고, 부장이 들어가면 또 지적질 들어오고, 사장님 들어가면 또 지적질 들어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 이렇게 지적질을 할 때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개발했기 때문에 억지 부리면 당연히 이게 갑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이유를 위에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저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들이 유저들이 만났을 때 다 나왔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한 거예요. 그럼 위에서 나한테 지적질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다. 그걸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적질을 했는데 예, 제가 이걸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러면 바로 기획력의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클라이언트가요, 높은 사람들은요, 벤치마킹을 진짜 해버립니다. 벤치마킹이요. 그러니까 즉 이 스토리보드를 보고요, 경쟁사를 봐요. 경쟁사를 봅니다. 당연히 이거 없는데 왜 없어?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막 지적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클라이언트가 벤치마킹에서 지적질을 한다는 것은 데스크 리서치를 잘했으면 다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저를 만났으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우리는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를 만나서 유저 리서치, 그 다음에 우리가 데스크 리서치를 하면 UX 리서치가 됐기 때문에 나는 내가 화면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내가 만든 기획서들은 95% 설득해야 돼요. 설득해야 됩니다.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요, 이렇게 만들죠. 스토리보드를 만들면 여기에서 주석을 달잖아요. 1번은 어떻고 2번은 어떻고 3번은 어떻고 이런 주석을 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클라이언트 설득할 때는요. 그게 아니라 이 화면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사용자는 이 페이지에서 요거 영역으로 어떤 걸 기대하는데 현재 우리 서비스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이탈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어떻게 이걸 만들 것인가. 이 화면 각각을 우리는 설득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주석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거는 주석의 문제는요, 개발자 디자이너한테 전달하는 문서죠. 지금은 클라이언트한테 이 화면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용자 이 페이지에서 기대하는 거랑 사용자 이 페이지에서 현재 뭐가 문제가 있는 거랑 이 페이지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 것인지는 이거는 리서치에서 나왔던 걸 기반으로 논리를 펼쳐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설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